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실 영상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주가가 하락하지도 상승을 하지도 않고 있는 지지 구간에 딱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이제 방향을 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미국 법인이 지금 완전 자문잠식에 들어섰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상태고, 이제 AI R&D 센터, 이노베이션 센터를 오픈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도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은 최근에 좀 매수를 했었던 수급들이 들어와 주기도 했었어요. 지난 9월 2일, 3일에는 매도세가 굉장히 크고 매도세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주가 하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를 받아내주는 그런 모습들, 성공적인 주가 방어가 조금 진행이 됐기도 했었거든요. 당시에 9월 2일, 3일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60일선에서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주가가 우행보, 오른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최근 이 3거래, 오늘 제외하고 직전 3거래일 동안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마냥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을 떠나서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순매수로 전환이 돼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4일에 49,900원일 때, 그리고 6월 30일 72,400원까지 상승하면서 45%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재접근했던 게 8월 8일이에요. 8월 초에 진입을 했는데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했는데 그 뒤에는 66,200원까지만 상승을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좀 살짝 숨고르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65,000원 부분들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금 이 7만원까지 올라와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포트폴리오를 추가를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이렇게 장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가지고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추가를 해놓은 관리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나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장기 모멘텀은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지만 단기 수익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8월 29일에 3,790원일 때 안내를 드리긴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9월 9일이죠. 3,790원에서 오늘 26%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43% 정도, 4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공부방에도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입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공부방 같은 경우는 우리 장중에 단기 스윙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장기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제가 하나하나 추가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우리 코스피 시장이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좀 박스권에서 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승률이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현실적인 부분으로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러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최근에 좀 상승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높은 승률로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공부방 같은 경우에서도 누구나 다 입장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종목들이 나가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들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해당 페이지에서 공부방 입장하기, 이 링크 클릭하시면 대가 하나 없이 우리 구독자분들께 구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입장 가능하시고,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스윙, 중장기 모멘텀에 있는 포트폴리오 참고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독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이런 것들 어떤 선호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런 것들 신청서만, 설문조사만 작성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 자, 기술적인 부분들 아직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방향성들을 조만간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기술적인 부분들 설명드리기 전에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이노베이션 센터를 오픈한다. R&D 역량을 결집시킨다. 이제 미국 기업 드디어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미국 기업을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달 내 경기도 성남시의 R&D 컨트롤 타워인 이노베이션 센터를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수원 본사하고 분당 두산 타워 등으로 흩어져 있던 이 인력들이 이노베이션 센터로
집결하게 되는 것이다. 자, 지난 7월에는 미국 로봇 시스템 기업인 원엑시아 지분의 89%를 확보하기로 결정을 했고, 원엑시아 인수를 통해서 이 경쟁력을 키우고 신규 로봇 솔루션 개발에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원엑시아 지분 확보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M&A 추진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올해 초에 관련 전문 인력 1차 채용을 완료를 했고 현재 추가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AI 관련된 전문 인력들만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AI 기업을 M&A 한다라는 것들, 이게 후보 기업들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수를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려져 있고, 아직까지 뭔가 결정된 거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4분기, 이때 뭔가 구체적인 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공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역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죠. 미국 법인도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 법인이 있는데 지금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해요.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 법인의 마이너스가, 적자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25억 원이 마이너스를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자본 총계가 8억 원에서 33억 원 가량이 빠지면서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진행됐다. 100%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두산 로보틱스의 원엑시아 인수합병을 하면서 7월 달에 이제 합병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원엑시아의 시너지를 노리면서도 이거를 충분히 연결 실적으로 반영을 하게 된다면 이 적자를 간접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겁니다. 생산은 원엑시아에서 진행을 하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북미 지역은 두산 밥캣이랑 같이 협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본 잠식에 나서긴 했지만 뭐 그렇게 순손실이 크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이거는 회복할 수 있을 기반을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성들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역사가 미래를 결정짓기도 하죠. 자,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에너빌리티, 밥캣,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글로벌 협동 로봇의 3위에서 4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큰 기업이긴 합니다. 3위에서 4위까지 끌어올린다고 마케팅 비용을 많이 사용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관세 때문에, 미국의 관세 이것 때문에 재고도 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서 원엑시아를 인수를 하면서 북미 쪽에 세금을, 관세 리스크를 탈피하기 위해서 북미 공장을 확보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쪽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 기존에 원엑시아라는 기업을 인수를 한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의 미국 법인도 있잖아요. 밥캣이랑 법인이랑 미국 법인이랑 같이 판매 루트를 공유를 해서 시너지를 노리고 원엑시아를 활용을 한다. 자, 그렇게 되면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적자가 나오고 있었던 상태고 산업은행에다가 관리를 받고 있었던, 지금 이제 졸업을 했죠. 두산밥켓의 연결 실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회계, 재무제표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켜놓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시켜줬어요. 두산에서 당시에 밥켓의 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에 넘겨주면서 두산 퓨어셀 지분을 가지고 가고, 지금은 두산 밥켓이랑 로보틱스랑 합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무산이 되면서 지분 개편의 방향을 조금 틀어버립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 지분 개편, 구조 개편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수주 빵빵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실적이 걱정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밥켓의 연결 실적으로 반영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자, 그렇지만 로보틱스한테 주자니 합병에 무산이 됐고, 밥켓 같은 경우도 건설기계도 자율주행 건설기계로 만들기 위해서 AI를 접목을 하는 게 미래 사업 방향으로 잡고 있는 상태고, 두산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이 파이랩이라고 해서 사람 수준의 인공지능, 사람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는 파이랩, 피지컬 랩 AI라고 합니다. 피지컬 AI. 이거를 연구를 해서 지주사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 이게 휴머노이드. 그리고 휴머노이드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로봇은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AI를 접목한 휴머노이드는 미래 사업 방향성으로 잡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IPO를 진행을 할 때 신규 주식을 발행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모집을 합니다. 신규 주식 발행을 해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해요. 그래서 4천억 원 가량을 자금 확보를 하면서 신규 상장을 진행을 했죠. 이 금액 중에서 2,500억 원 가량, 나중에 금액은 바뀌어지겠지만 이 A 기업을 M&A를 하고 인력을 채용을 하고 휴머노이드에 적용을 하겠다. 자, 그러면 두산 밥켓이랑 같이 합병 회사를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함께 동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유력하다고 보거든요. 두산 밥켓이 현금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현금 창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현금을 창출해서 이 A 기업을 같이 공동 투자를 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사업 방향성을 잡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원엑시아라는 기업을 먼저 인수를 한 다음에 북미 쪽에 루트를 뚫어놓고 실적부터 정상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AI 기업은 사실 AI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장기 방향성인 거잖아요. 지금 당장 AI 기업을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실적이 반영되지는 않는 거니까 이 시장이 아직까지 개화되진 않았어요. 시장이 커지지는 않고 있고 판매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바로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일단 협동 로봇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원엑시아를 활용을 해가지고 적자에서 흑자로 먼저 돌이켜 놓고 A를 진행을 하면서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잡아가겠다. 자, 그래서 원엑시아 인수를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실적이 2027년도에는 흑자가 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장 7월에 인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원엑시아를 연결 실적으로 반영을 한다고 해도 적자를 탈피하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원엑시아랑 투산 밥캣이랑 시너지를 내면서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흑자가 나는 시기는 2027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솔루션 중심의 실용적인 휴머노이드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 협동 로봇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유럽 이런 선진 시장도 일종의 캐즘, 일시적인 정체적인 그런 경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이 협동 로봇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고령화, 인력 부족, 그리고 로봇 가격의 하락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글로벌 협동 로봇 3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로봇 수요가 폭발하는 순간 최대 수요 기업으로 거론이 될 것이다. 지금 노란봉투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고령화, 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인건비의 상승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로봇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이 원엑시아를 인수를 하면서 솔루션 사업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관여를 주로 하는데 이 솔루션 산업도 차근차근 인력을 채용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두산 밖의 마케팅 채널과 협업을 통해서 북미 세일즈업, 그러니까 세일즈를 하면서 실적을 회복시켜 나가는 와중에 나중에 캐즘 이후에 대규모 로봇 수요가 들어와 준다고 하면 확대되는 시기가 온다고 하면 지금 당장 실적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방향성에 주목을 하는 게 합당하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은 지금 이 협동 로봇이라는 게 지능형 협동 로봇으로 간 다음에 그리고 AI를 활용한 협동 로봇 지능화가 이루어지면 두산 로보틱스처럼 휴머노이드 기업으로 바로 가게 되는 것들이고 이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의 중간 지점은 하이브리드 협동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협동 로봇에서 AI를 접목을 해서 로봇을 지능화시켜주고 하부 주행체, 그러니까 이게 상반신이다 보니까 하부를 달아주게 되면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기가 이 협동 로봇이 방향성들을 잡아가는 그런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AI 기업을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언제 나와줄지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9월에 흩어져 있는 AI 전문 인력들을 이 이노베이션 센터에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기업의 인수를 추진을 하고 이노베이션 센터랑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9월에 이노베이션 센터를 개소를 하게 되고 인력을 모집하게 되면은 10월, 11월 그리고 이노베이션 센터를 개소하면서 뭔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를 해야 될 거잖아요. 개소하고 조용히 그냥 인력들을 모아놓고 근무하세요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노베이션을 개소를 하면서 기자회견들이 그리고 설명회 직원들 모아놓고 우리 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이런 방향성들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설명회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OT 같은 거죠. 거기에서 앞으로 AI에 대한 방향성들을 일차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 이 4분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1월 이때쯤 AI 기업을 M&A 한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오픈하면서 미래 AI에 대한 모멘텀, 휴머노이드 AI 9월 중으로 오픈을 한다고 했어요. 이 9월 중으로 우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AI의 청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이런 관련된 모멘텀으로 기대감들을 가진 거래량이 모여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거래량들이 동반되면 긍정적인 기대감인 거니까 주가가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방향성들을 한 2가지 정도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가가 하락하면 지지구간들은 한 6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구간 6만원을 이탈을 하면 우리가 이 하단 구간에서 좀 더 비중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살짝 비중을 줄어내고 난 다음에 이 구간이 왔을 때 만약에 5% 정도 덜어냈으면 플러스 5%. 그럼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구간은 6만원 정도로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느냐 우행보를 하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일 것 같거든요. R&D 센터를 개소하면서 기대감들을 가지면서 시기가 좀 빠르게 진행되면서 60일선을 지켜주면서 주가가 슈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65,000원 부근 여기에서 이렇게 우행, 그러니까 추세가 좀 밀집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기적으로 한 이쯤 되면 개소를 하면서 돌파하는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60일선을 지키면서 추세가 밀집되는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추세가 밀집되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우행보를 하면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슈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 지지구간 6만원만 버텨주면은 괜찮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행보를 한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계속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제 성격상에는, 제 시나리오 방법에는 이때 비중을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바로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때 5%를 추가를 했으면 올라갔을 때 한 마이너스 5% 비중을 절반 정도 정리를 하는 그런 방법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 평균 단가가 높으냐 낮으냐 그런 것들의 차이이기 때문에, 돌파하는 슈팅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 이때 내가 5% 들고 있으면 5% 더 매수를 해서 올라갔을 때 마이너스 5% 정도,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그거는 이제 방향성들을 잡아가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들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우리 공부방에 단기 스윙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셔가지고 입장하기 클릭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시고, 시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추가하는 종목들의 승률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들 좀 기다리셨던 분들, 좀 지루하셨던 분들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도 여기 링크 있죠?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올라가는 떨어지는 간에 투명하게 모든 부분들을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저희가 나갔던 종목들, 올려드린 자료들 전부 다 공부를 목적으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매매를 안 하더라도 지켜보시겠다 하시는,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해주시길 바란다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